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도 50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입니다. 모든 남자는 찌질하다. 다만 인정하느냐 아니냐만 있을 뿐이다. 의 저자 민들레입니다. 민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아니죠. 지금 자유당이죠. 자유당의 김재원 의원이라고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눈 째져가지고 표독스럽게. 네, 의성, 저 경상도 의성 지역구인 의원인데 이분이 약간 문희상 의원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겼죠. 무슨 악마의 인형 같아요. 악마 인형. 이거 잘라야 되잖아. 지난주에 그 음주운전 얘기해가지고 생각난 건데 지난 6월달에 어떤 동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기자들이 찍은 거예요. 의성 군수 취임식에 가서 이제 덕 축사를 하는 거예요. 뭐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신임 군수님이 예전에 어디서 뭘 하다가 자리를 잃고 울적한 마음에 이렇게 술을 한 몇 잔 드시고 운전을 하다가 맞다. 사고를 내셔가지고 그때 제가 누굽니까? 제 후배 검사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제가 뭐 빼줬다 아닙니까? 그 소리를 막 하는 거야. 미친놈이야.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거를. 팀킬. 그게 누가 이렇게 핸드폰 촬영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와서 다 찍었어요 그거를. 어디서 연설하는데. 연설하는 그 취임식에서. 제가 그 영상 뭐 이게 화제됐으니까 봤는데 제 느낌에는 말하면서 뭐가 아차 잘못됐다 싶었다고 느꼈을 것 같아. 근데 수습은 안 되고 일단 말은 끝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후배 검사한테 전화했더니 그 여검사가 아이고 뭐 하면서 그 벌금으로 잘 끝났다 아니면 막 이 소리를 지가 자백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이 김재현 의원인데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찌질합니다. 근데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어떻게는 안 됐어요. 이분 아주 대단한 분이죠. 이 김무성한테 무릎 꿇은 그 사진도 있어요. 행님 하면서 막 그래 문자 보내고 그랬던데요. 네, 충성. 그렇습니다. 남자는 나이를 먹으나 어리나 찌질한 건 매 한 가지. 이게 바로 그 만드레이크의 내면적 고백이죠. 찌질함의 중심에 민들레가 있다. 그 성당을 그동안 못 나가가지고 성당을 그동안 신부님이 얘 옛날에 어릴 때 다니던 신부님이 그렇게 귀에서 피를 흘리셨대. 계속 귀에서 피를 고해성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동안 성당을 못 가다가 여기서 이제 털어놓기 시작하네요. 이번 주 꼴불쇼 주제가 뭡니까? 두 가지 가져왔어요. 왜냐면 둘 다 짧아가지고. 많이들 준비해. 먼저 하나. 이거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이거는 뭐 논란이 될 만한 게 좋죠.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너는 꼴불로 생각한다. 네. 스포일러. 네. 스포일러 가져왔습니다. 스포일러. 근데 뭐 스포일러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스포일러? 영화의 뭐 결말 내지는 내용 줄거리 이상의 내용 전개를 설명한다든가. 우리잖아 우리.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꼴불쇼구만. 근데 우리는 그 선택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쉬는 때도 없이 방어 자세도 할지도 못했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막 스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황을 한번 가정해서 얘기해. 야, 너 그 영화 봤어? 하면서 재밌다 재미없다 요 정도 얘기하면은 저는 딱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대충 뭐 예를 들면은 저 인피니티 워 같은 거. 야, 너 네. 인피니티 워 봤어? 야, 그거 다 죽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 거. 결국은 타노스 못 맞고 나중에 토르가 한 방 먹였는데 그것도 못 맞. 이런 식으로 말하면 죽방 날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포일러 하는 사람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걸 저는 선호하는데 그래서 제가 딱 아는 건 그거예요. 이게 장르가 뭐냐 그것만 이렇게 알아보고 가요. 줄거리 아예 몰라도 좀 이렇게 느낌만 보고 포스터 느낌만 보고 인터넷 기사도 검색 안 하게 되고 검색 안 하고 심지어 예고편도 잘 안 봐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그 결말이나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을 저는 꼴불견이라 보는데 이거는 반대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얘기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난 그거 알고 보는 게 좋은데 하면서 굳이 막 물어. 아니 그거는 좀 경우가 다르죠. 한정을 시켜야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와가지고 그걸 얘기하면은 사는 사람 꼴불견이 아니냐. 내가 알고 싶어서 야 그래서 어떻게 되니? 다 죽니? 안 죽니? 누가 범인이야? 물어보는데 그 대답을 해주는 거 갖고 누가 꼴불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알기 싫은데 굳이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혹은 나는 근데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제가 나이대가 조금 어린 그 고객들을 보면은 저한테는 안 그러지만 지들끼리 굳이 귀를 막는데도 귀를 열고 말하는 경우도 그거는 괴롭히고 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네. 것도 또 하다못해 우리 지인끼리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댓글로 그 결말을 쓴다든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들끼리 너무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막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논외로 치고 어디에서 막 그 영화 스포일러를 듣기 싫다는데도 막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에 좀 많이 접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막 인터넷 게시판 등에 그죠. 제목에 스포주의 이런 거 안 쓰고 뭐 글을 스포일러 있는 글을 막 올렸다 이런 거 그것도 그러고 엿먹으라고 댓글 아예 달아버린 거 반전 같은 걸. 댓글에 거기다 딱 달아버리고 그런 사람 나 못 봤는데 나 댓글로는 전 많이 그래요? 봤어요. 어디 커뮤니티 다니세요? 페북 일베 다니세요? 페북 인스타. 페북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아니 그러니까 영화 기사 같은 게 나오면은 그 댓글이 쫙 많잖아. 거기서 이제 뭐 다음 기사 이런 거에도 막 댓글이 쭉 그렇죠, 있다. 그렇죠. 댓글에 응. 그렇죠. 그리고 페북 같은 경우는 싫어요인가? 네. 화나요 이게 있어가지고 그걸 많이 먹으면 어쨌거나 100% 올라가잖아. 그 댓글이 위로 노출되잖아.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어쩌다가. 그러면은 스포일러는 어느 영화까지 하면 안 돼? 모든 영화를 다 스포일러 하면 안 돼요? 뭐 68년작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그게요. 저는 이게 논쟁이 될 만한 게 대부분은 그 최신작 스포를 다들 싫어하지만 그 스포의 기준 한번 논쟁된 걸 봤더니 예를 들어 무한도전이라고 치면은 무한도전 뭐 끝났지만 무한도전이라고 치면은 거기 내용을 기사가 몇 시간 만에 올라오잖아요. 혹은 하루 뒤에 좀 늦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 아직 안 봤는데 나 아직 다운받아서 안 봤는데 왜 스포하냐? 그러면 또 반박하고 이게 왜 스포냐부터 해서 아까 말했듯이 뭐 6, 70년대 영화의 결론을 말하는 게 스포냐 아니냐? 이거는 제가 그 기준을 던져보자면 제시하자면 최신작에 한정시켜서 최신작은 네. 어디까지 최신작입니까? 뭐 개봉한 지 1년? 극장 개봉작. 지금 극장 개봉작이라고 하면은 지금 극장에 걸려 있는 것들은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저 최소한 뭐 DVD나 이렇게 풀리기 전까지. 그 정도로 선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없다부터 얘기해봐.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알는데 얘기가 얼마나 하고 싶어요.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고객들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뭐 괴롭히고 싶잖아요. 맹호참 알고 있으면. 댓글에다가 테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되게 다른 게 아니 저도 뭐 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가끔 어떤 사람은 막 누구를 괴롭히고도 싶고 장난하고도 싶고 한데 저는 스포만큼은 웬만하면 가르쳐달라 해도 안 말해주는 편이에요. 아니 가르쳐달라 했는데 안 말해주는 건 그건 네가 못된 거야. 그 사람은 그게 알고 싶은데 왜 안 알려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래요. 직접 보라고. 이걸 모르고 봐야 된다. 근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꼭 그러면서 영화를 같이 집에서 영화를 같이 볼 때도 나랑 같이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는 형이 같이 보면서 너 이 영화 봤냐? 그래서 나 본 건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럼 물어봐 보면서 아니 좀 있으면 알 텐데 왜 물어봐 했더니 재미없잖아. 그러면은 아니 나는 알아도 재밌어.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되는데 물어봐. 제가,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해주면 되지. 그 사람이 원하는데 뭐. 그게 그 얘기를 물론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영화 그쵸. 범인이 브루스 윌리스다. 이건 안 돼. 예전에 그 사례가 있었죠. 극장에서 식스센스 때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다를 누가 극장 나서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 그 시절을 한다면 굳이 엿먹이지 않아도 그냥 친구들끼리 관객들 지나가면서 야 브루스 윌리스 귀신이었네? 저는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고 막 그게 들리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죠. 그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좀 신경 써야 된다고 봐. 영화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스포일러를 한다. 이거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개인 대 개인 아주 친분이 많이 쌓인 사람들 간에 어떤 장난식으로 하는 거는 뭐 그거야. 그건 논의를 아까 하자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영화를 소개하는 기사 밑에 댓글로 범인이 브루스 윌리스네 이렇게 다는 거는 그거는 좀 그렇죠.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네, 처벌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그렇죠. 네. 저도 처벌해야 된다. 저작권 걸린 저작권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절대 스포를 저는 하면 안 된다. 말 잘했는데 좀 광범위하게 저작권의 권리라고 생각돼요.
아 정말요? 그 스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광범위하게. 제가 농담. 네, 뭐 당장 법적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 권리에 들어간다고 봐요. 정말 그래요? 네. 표현의 자유는 안 들어가나요? 표현의 자유는 여기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요? 그 감상이 일단 제가 가장 싫어하는 감상이 깨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미가 좀 반감되고 그 내가 극장에 돈 주고 보는 이유는 최대한 어떤 감상을 느끼고 싶은 건데 거기에 저해를 시키니까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습니다. 뭐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야 내용 말하지 마. 아니, 그런 건 논의를 하자고 했잖아. 그런 건 논의를 하고 뭐 댓글에 달았어. 아이씨 어벤져스 다 죽네. 뭐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 다는 거지. 만약에 내가 나는 이 영화 이거 난 진짜 이거 내용 존나 기대하는 영화야. 뭘로 가야 돼? 그러면 기사도 보지 말고 저 댓글도 달지 말고 보지 말고 그러고 가서 보면 되지 뭐. 그 사람이 피해야 된다. 근데 기사라는 게 어벤져스라 해도 제목이 예를 들어 뭐 어벤져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내한 그런 기사 정도는 클릭해서 볼 수 있잖아요. 뭐 그거 보면 저 댓글 안 보면 되잖아요. 댓글 열어보지 말고 그냥 가면 되지. 근데 말하고 싶은 감정도 이해하는데 저는 그러려면 아까 말했듯이 스포주의 하나 해주면 뭐 딱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해주면 좋고 안 해도 난 별 수 없다고 봐요. 나는 댓글 뭐 예전 은퇴해가지고 댓글도 잘 달지도 않고 그때 진짜 게시판에 활동도 뭐 아무것도 안 하긴 하지만 아가리 파이터로서 정말 대단했던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아유 하고 싶으면 해야지 뭐 어떻게. 나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거를 제안하는 게 더 잘못됐다고 봐. 사회적으로 폐악이 더 크다고 봐. 영화 보고 싶은 사람이 댓글에 이렇게 결과 써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재미를 뺏기는 것보다는. 저도 아까 그 저작권 막 얘기했는데 그건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사실은 영화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그렇게 스포일러를 하고 그걸 또 뭐 안 듣고 하는 그런 논란을 만드는 것까지 그 영화가 의도했다고. 비즈니스의 한 파트죠. 네네. 저는 스포 하나도 안 해도 추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대충 그쵸. 어떤 느낌의 영화다. 네, 그게 그렇죠. 나도 그렇게 봐요. 근데 문제는 세상은 다 다르게 내 생각처럼 같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게. 그러면 그럴 때 발생하는 이 충돌을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다 내 생각에 맞춰라.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눈에 다 댓글 달면 안 되는 거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뭐 나는 그렇지만 저 말하고 싶은 사람은 또 말하고 싶은 자유가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안 보고 말아야지. 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뭐 그걸 뭐 법으로 제한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위기상으로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가는 거는 저는 별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풀을 달면 좋지만 악플 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악플은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한 악플을 처벌하진 않지만 안 되듯이 전 스포도 뭐 처벌까지는 아니어도 안 된다고 봐요. 다시 그런 식의 그 사회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정말 좀 말하고 싶으면 그거 네 글자 스포주의. 그것만 해주면 안 보면 되잖아. 그것만 골라서 안 봐도 되잖아요. 저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을 필요 없다. 악플도 저는 뭐 다뤄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왜 이렇게 악플들을 무서워해 사람들 보면은. 그거는 이 작가님이 이건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이 작가님이 그동안 승리자 입장에서 악플로 진짜 여러 죽였거든요. 진짜요? 승리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상처받는 사람도 있죠. 일베 초창기에 일베하고 싸울 때 엄청 많이 내 싸이에 왔었어 그 일베 애들이. 진짜요? 네. 그랬었는데 하여튼 아니 뭐 악플 왜 이렇게 무서워해? 막 거기다 보면은 악플 하나만 달리면 댓글 삭제하는 사람 되게 많다. 자기 댓글을 다음 그 뉴스 기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작성자에 의해서 삭제된 글입니다라고 하고 원문은 없어져 있고 밑에만 그 조롱하는 댓글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 얘가 좀 악플 몇 개 먹고 삭제했구나. 되게 유리 멘탈이구나.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거기 닉네임이 자기 실명이거나 약간 유추 가능하면 겁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서 그렇게 겁먹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굳이 그거를 툭하면 악플 다는 풍조가 더 만연해서도 안 되겠지만 굳이 뭐 악플 이런 걸 또 너무 금기시 그리고 그걸 되게 금기시하고 선풀을 달자 막 운동을 해도 안 되잖아. 그럼요. 뭐 안 되는 걸 뭘 굳이 그렇게 하냐. 이게 인간의 본성인갑다 하고 그냥 내비두고 그 뭐 악플의 한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저 만들의 입장에서는 그 스포일러도 뭐 그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내가 조심해서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랑 비슷한 저기로 과장 광고를 하잖아요. 뭐 저 기업들에서 광고를 하는데 되게 과장 광고 하잖아. 어떻게 생각해? 과장 광고? 어느 정도 과장? 뭐 예를 들어서 극장 갈 때마다 나오는 광고 뭐야? 추성훈 나오는 광고. 바디 프렌드 광고. 여기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뇌를 마사지한다. 브레인 마사지를 한대. 그럼 그거는 일리가 좀 있는. 야, 태양이는 되지. 태양이는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손발의 어떤 경혈점과 경락을 따라서 근거 있네. 인낙내하는. 그런데 그게 이게 진담을 하는 에이, 얘기도 같진 않지만 손가락을 마사지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진동, 이 헤드레스트에서 오는 어떤 진동,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면서 거기 그 하얀 의사 가운 입은 여러 그 개발진들이 이렇게 착착착 지나가요. 무슨 외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누구 변호사도 있어. 변호사도 이거 하얀 가운 입고 지나가고 치과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가 마사지 그러면서 마치 이게 인간의 그 모든 그 종합적인 의료 케어를 해주는 거인 걸 마냥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영어 단어 5개를 조합해가지고 바디 프렌즈 이렇게 해요. 토탈 메디칼 이런 거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요거 과장 광고잖아요. 사실. 네. 하면 안 돼요. 이 마사지 기구가 의료기기가 될 수 있어요? 마사지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사지 전문가로서 중국 가서 황실 마사지 그 자격증 따갖고 왔잖아요. 태국 마사지. 그렇게 마사지 샵을 많이 간다고. 네. 배우려고 하는데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의료기기가 될 수 있냐고 마사지기가. 마사지 기계가. 이게 근데 경계가 되게 애매해요. 그거는. 애매하죠? 네. 근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는 어떠냐고. 그럼 그럼 됐고. 네. 삭제하고. 네. 아무튼 거기서 브레인 마사지까지 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하면. 이거 어때요?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안마기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과장은 안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근의 과장 광고는 제가 좀 드론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면 20분 정도 난다고 홍보를 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3분도 못 날아. 엄청 사기잖아요. 저는 그건 사기라고 보는데 그 정도는 또 안 되죠. 지금 여자친구가 그걸 하나 줘가지고 전동 킥보드를 줘서 그 스펙을 봤더니 20분에 한 30km 정도 주행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5분 타니까 멈췄어. 진짜? 충전 다 했는데요. 풀 충전했는데. 하여튼 같은 케이스를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안 되지 가장 사기죠. 안 되지. 오차가 너무 크잖아. 근데 만약에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초코우유야. 근데 여기에다가 스위스 초콜릿 몇 그램 함유 이렇게 써놨다. 근데 그게 안 들어갔어. 그건 과장이 아니잖아. 허위 광고잖아요. 이거는 안 되지. 근데 미미 쿠키가 생각나네요. 근데 드론이 존나 그 최적의 기온과 최적의 그 상황에서 20분을 진짜 날았어. 진짜 딱 20.0000초 되는 순간 뚝 떨어졌어. 그래서 20분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거는 이거 허위는 아니야. 이거는. 근데 실생활에서는 날도 덥고 습기도 많고 해서 이게 안 돼.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전력을 더 많이 소모해가지고 한 12분밖에 못 날아. 이런 건 어때요? 그건 너무 불가능한 게 20분이 2분으로 떨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드론이 20분이 후져도. 그러면 그거는 불량의 영역이라고 보고 한때 한 12분 날고 한 15분 날았어. 20분. 근데 제가 산 드론도 그렇지만 제대로 만든 드론은 뭐라고 항상 고지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몇 분이라고 하는 거는 최적의 환경에서 거의 모든 점 없이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죠. 그 멘트를 보고 감안하죠.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그 드론은 그런 멘트 없이 20분 정도 난다고. 요즘에 드론이 평균 20분 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드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질문은 얘는 꼭 한정된 사항을 대해서 전해주면 딴소리를 근데 답은 아까 했잖아. 안 된다. 과장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과장이냐고. 20분 난다 했는데 15분밖에 못 날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해봐야 15분 이상을 난 적이 없어. 난 적이 없어? 과장이지. 그러니까 과장. 이거 안 돼. 이런 거는. 안 되죠. 만약 실험실에서 했다면 나올 수도 있는데 야외에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했을 때 나왔다면 그 정도 멘트를 고지해주면 가능. 그러면 된다. 네.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라면집 같은데 이렇게 음식점 가면은 엄청 맛있게 사진 딱
완전 진짜 푸짐하고 막 맛있는 사진 해놨는데 실제 나온 건 다르잖아요. 그 밑에 써 있죠. 뭐 연출됐습니다. 연출된 사진입니다. 이런 건 어때요? 근데 그거는 뭐 국민 정서라고 표현하면 좀 웃긴데 어느 정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잖아요. 그거만큼의 비주얼은 안 된다는 걸. 그 정도는 상규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그냥 습관적으로 허용되는 수치 안에서 허용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수치로 따져 이거는? 그러니까 수치로 따질 수는 없지. 수치 잘못 말고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왔으니까. 우리가 평상시 계속 당하던 거는 그냥 두고 새롭게 나오는 건 새롭게 우리 치는 건 안 된다. 그거를 당한다고 표현하는 건 너무 그 영세업자들의 마음을 전 당한다 표현까지는 최대한 사진 정도는 연출한다는 웬만한 거 허용하는 것 같아 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허위 아니고 과장 광고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허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문정이 말했던 대로 애매하죠. 근데 그 오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지기는? 어렵네요. 진짜. 그러니까 말했듯이 드론도 20분이라 치면은 뭐 2분 이거는 아무리 생각도 안 되지만 18분 이런 거 애매하잖아. 18분 된다. 17분부터 안 된다.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애매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되죠. 그런 기본 어디서부터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허용 안 되냐 그 기준을 우리가 뭐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모호하다. 여러 가지가 일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요즘 과장 광고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보험 광고 같은 것도 너무 과장돼 있고 마치 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안 해주고. 그리고 무슨 뭐 성형외과 광고 이런 거 보면 저기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아스트리드 지난주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에서 나온 최고 미녀처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안 되는데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되게 과장 광고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지금보다 좀 더 좀 엄한 기준으로 이걸 좀 단속을 해야 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내비둬야 되냐? 어떻게 생각해? 하나하나의 다르다? 세부 법규를 만들어야겠죠?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되느냐 아니면 그냥 더도 괜찮겠느냐 하면은 그냥 저는 그냥 두자. 네. 그게 물론 피해보는 사람이 분명 생기긴 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허위나 과장 광고들은 도태가 돼. 그게 더 난무하지 않을까? 지금 인스타 봐봐. 차트 전부 다 광고. 네, 하여튼 뭐 그래서 막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막을 수도 없는 거를 굳이 힘들게 하지 말자. 그렇죠. 그러면 만드레이크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민들레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 같은 거 봤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나오겠냐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경험이 쌓이면 어느 정도는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이 좀 줄어들고 굴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저 가게 가보니까 엄청 과장 광고 엄청 포스터 붙여놨는데? 아닌데? 충농증에 아닌데? 키가 쑥쑥 커요. 뭐. 아닌데? 성장판이 다쳐도 큽니다. 뭐. 충농증에? 아닌데? 성장판 팝니다. 아니, 안 돼요, 진짜. 이거 나가면. 성장판 판다니. 허위 영역 무슨 시대예요, 성장판 팝니다. 내가 봤는데. 당귀하고 뭐하고 섞어갖고 갈아서 얇게 막을 만들어서 성장판 팝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본 것 같은데. 어쩐지 자기 생계가 걸려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애교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드레이크는?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건지 큰 비전만 보자, 얘기해보자 이거야. 더 이상의 과장은 안 된다. 더 이상의 과장, 더 이상의 관계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넓혀주면 안 된다. 그냥 지금 정도로 그냥 둔다. 일단 현재까지는 소화 가능할 것 같아. 그 정도 과장은. 저는 그거를 뭐 물론 허위는 안 됩니다. 허위는 안 되는데 과장 광고를 규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디서부터 과장이냐 그 경계를 찾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 젤리를 아동용 젤리를 먹으면 애가 뭐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된대. 그거를 뭐라도 먹으면 되겠지. 키 크는데 안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를 뭐 어떻게 따져서 이게 과장이다 아니다 할 거예요. 성장 관련된 거는
허위 과장 광고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장판 저는 안 업자로서 성장판 업자로서 수입 성장판 팝니다. 미국 FDA에서 검증된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과장이고 어디까진 과장 아니냐 이거를 칼질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뭐하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교육을 더 강화해서 시키는 게 그걸 규제할 비용으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서 시키는 게 더 낫다. 이런 거에서 속지 말고 저 잘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정부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거나 웹상이든 어디든 그런 식으로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낫지 그걸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없을 것이.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미국은 특히나 표현의 자유가 아주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나라잖아요. 유럽과는 다르게. 유럽도 뭐 물론 더 되지만 아주 미국은 헌법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로 치부되니까는 좀 안 맞는 단어인데 여겨지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애들한테 소비자 교육을 이런 거는 과장 광고고 이런 말을 그대로 믿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커리큘럼이 하나가 있을 정도로 차라리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스포일러도 마찬가지다. 댓글에 이런 거에서도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뭐 그걸 어디서 뭐 교육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가 그 컨텐츠 소비자로서 좀 조심해서 보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사 클릭하지 마라. 아니, 경각심을 가지고 좀 컨텐츠 소비자로서 좀 조심해서 그런 걸 좀 피해가면서 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그걸 달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향, 뭐 그걸 법으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향으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뭐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가자라고 해봐야 좀 헛고생 아닌가 싶어요 저는. 하지만 그래도 꼴불견이다. 네, 꼴불견인데 꼴불쇼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네. 그 피할 수가 없고 제가 말한 건 특히 댓글 같은 거. 그거는 그러니까 댓글을 안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 방법이 맞다는 아닌데 여러 방법 중에 댓글을 안 열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뭐 그 영화 관련된 기사에서는 아예 뜬금없이 김재현 의원 기사에 야 어벤져스 다 좋네 댓글 이게 올라와 있어. 그럼 이거 걷다가 똥 맞은 거야. 이런 건 어쩔 수 없고 똥 밟은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저는 그래도 원치 않게 노출을 당해왔으니까 나는 스포 피한다고 피해도. 근데 두 번째는 규제할 수 있는 게 게다가 요즘에 규제가 되는 게 이렇게 처벌은 하지 않지만 스포 신고 기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왓챠 같은 그래서 데라든가. 댓글 뭐 이렇게 차단하게 하는 그 정도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그것도 그 사람의 발언의 자유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닫는 건 나는 뭐 근데 뭐 여러 근데 특정 그거는- 영화 뭐 커뮤니티에서 뭐 그게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는 발언의 자유를 제한한 게 아니라 그 안 볼 자유를 보장해 준 거 아니에요? 발언은 그러니까는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똑같은 댓글이 거야. 지워지진 않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이잖아요. 어, 다른 어,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클릭하지 그러니까 않으면. 내가 말을 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스포 원하는 사람은 클릭하면 되잖아요. 선택권이 있는 거지. 거기서 1차 블라인드만 해놓고 눌러서 볼 수 있다. 뭐 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그거- 테고.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따지면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조심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인 거죠, 그게. 근데 그거를 네. 구조화 시켜 준 거죠, 일단. 그러니까는 시스템으로.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조심해서 볼 수 있게 하자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근데 그거 좋은 방법이죠. 그 정도 신고를 먹으면은 그 사람한테 공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지도 당신 스포로 이렇게 뭐 지적됐습니다. 오겠죠. 내 댓글이 갑자기 블라인드 처리됐으면 공부할 테니까 뭐 이유를 아니, 알려주는 거겠죠. 게다가 그 이 작가님 말에 궁금한 게 그 소비자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과장 광고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내가 그 광고를 뭐 교육을 좀 받았지만 믿고 샀다가 실망을 했어.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그럼 각자가 줘야지. 뭐고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러니까 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는 각자가 져라? 각자가 줘야지 뭐. 환불해 달라고 하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환불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말대로 환불은 단순 변심도 무조건 환불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아까 말한 대로 뭐 허위 광고면은 당연히 그건 사기니까 안 되지만 과장 광고에 의해서 제가 샀는데 이거 내가 생각한 만큼 효과가 없네. 이 사람 당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뭐 어떻게 해 그거는. 그거는 막 각자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는 뭐 각자가 책임 안 지고 딴 데서 책임져 주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 그걸 의료 분쟁 하나 얘기했는데 네. 일단 하여튼 스포일러 그래서 정리- 문진이가 정리했어.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문진이가 정리했어요. 뭐라고 했지? 꼴불견이다. 골물견이다. 그래서 어쨌든 꼴불견이다가 두 표. 나는 꼴불견 아니다. 골물견도 아니다. 난 꼴불견 아니다.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하지만 마주치고 싶진 않다. 그 골물견 아니에요. 아니 안 마주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보고 싶지 않은 또 게 아우 저 새끼는 진짜 개새끼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마주치고 싶지만 않은 사람 정도. 근데 보고 싶지 않은 게 꼴불 아닙니까? 꼴불은 눈 뜨고 못 본다. 아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반에 꼴불.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있으면 저 새끼 내가 존나 싫은 새끼. 저 새끼는 어우 진짜 좆도 싫어. 저 개새끼야. 하는 애가 있고 그냥 뭐 있든 없든 신경 안 쓰는 애가 있잖아요. 신경 안 쓴다 그 정도? 정도. 골물 점수를 하죠 이제. 그래서 O 2개 X 하나. 3분의 2. 네. 꼴불 여기 끝. 2차 꼴불. 이거 격주간 해야 돼. 격주간 하지 마. 이게 더 아니, 재밌어. 아니, 너 격주간 할 때는 순위 점점 내려가고 이거 할 때 순위가 올라와. 이번 격주간 재밌단 말이에요. 이거 해봐 빨리. 문화 꼴불견. 두 개 준비해왔잖아 두 개. 아니 시간 많아야지. 골물견 재밌어요. 근데 이거 그리고 나 진짜 이거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내가 한 편은 영화 올라가고 한 편은 만들에 이렇게 뭐 해서 올라가잖아. 영화 올라간 주는 한 명이 구독자가 늘어. 만들에 격주간 순위 한 날은 한 명이 줄어. 저는 근데 꼴불쇼가 한 날은 두 명이 올라. 저는 격주간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뭐야? 스포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연결이 우리가 되네요. 영화 다 끝난 다음에 끝날 때쯤에서 그게 올라가는데 어쨌든 자 여기 한번 해봐요. 두 개 준비할 때면 주제만 얘기해봐. 주제만.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길거리 쓰레기 왜 버리나. 쓰레기. 요거 재밌겠다. 재밌겠다. 격주간 넌 너무 하고 싶은 그래, 얘기네 진짜. 격주간에. 그렇게 해서 오늘 꼴부쇼 요거 스포일러 특히 댓글 요거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생각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 추가적으로 더 주신다면은 과거 이 작가님이 버닝 스포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의견도 한번 곁들여 주시 기 바랍니다. 어차피 뭐 그것만 했나 우리가 스포를? 아니 근데 버닝 약간 뜬금포였어. 뭐 왜? 버닝 스포가 왜 뜬금포야? 아니 모든 걸 다 스포했는데 왜 그건 또 뜬금포야? 아니 다른 거는 스토리 쭉 얘기하면서 하는데 버닝은 그러니까 버닝도 이제 제가 먼저 말은 꺼냈는데 처음부터 결론을 말해버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지? 유아인이 걔 죽인다고 스티븐?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이 돼서 그 누구야 동범이랑 나랑 둘 다 깜짝 놀랐잖아. 우리도 스포를 당한 거기 때문에. 왜 당한 거야? 너네 안 봤어? 그 당시 아무도 안 봤어. 안 봤어? 아니 스포하는 방송에 들어와서 스포했다고 깜짝 놀라면 어떡해. 하여튼 그래서 꼴부쇼는 요걸로 마치고요. 요거 요즘 저 장안에 아주 그냥 화제인 코너인데 아깝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만들 이렇게 격주관 순위 한번 들어가죠. 요거 망하는 코너인데. 요번에 아주 재밌는 영화가 껴있습니다. 먼저 미스백. 한재민 씨 뭐 너무 예쁘신 배우가 나오는 미스백. 이 영화는 제가 좀 관객층을 분석해 봤는데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뭐 재밌게 본 거긴 한데 근데 저는 별을 3개 주는 게 되게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짝 뮤직비디오 감성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 뮤직비디오 감성의 느낌을 받은 영화 중에 예전에 뷰티 뭐죠? 얼굴 바뀌는 거? 인사이드. 뷰티 인사이드. 전 그 영화 보면서 되게 뮤직비디오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미스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분위기 연출한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성분들은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별 3개 정도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어른 100명이 필요하다. 이 말이 떠오른 영화였습니다. 뭐 좋았던 점이 뭐라고요? 장점이? 단점 말했는데 지금까지. 그래? 그럼 장점은 뭐예요? 별 3개를 줬으면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한지민이랑 내용이 뭐냐면 한지민이 아동학대 당했던 캐릭터예요. 어릴 때. 그 기억을 안고 사는 좀 어두운 캐릭터인데 동네에 꼬마애가 또 아동학대를 당하는 거야. 여자애가. 자기 어린 시절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애를 구해내는 그런 내용인데 액션 없는 아저씨 같은 느낌?
그러니까는 자기의 어린 시절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자기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성인이 된 거죠. 아픔을 가지고. 근데 어린 시절에 자기가 학대 당했듯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애를 구해냄으로써 스스로를 또 구원한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네. 근데 좋았던 점이 그냥 액션 없는 아저씨 같아서 좋았다. 좋았던 점은 일단 한지민 배우와 그 아이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애까지 되게 연기를 어색하지 않게 잘 하고. 아영 연기가 좋았고 한지민 연기 괜찮았다. 네, 한지민이 이뻤다. 그리고 이뻤다. 전체적으로 영화는 따뜻합니다. 네, 그래서 재밌지만 너무 뮤비 감성을 연출한다 싶어서 그 별 반 개 빼가지고 3개. 재밌지만 너무 좀 감각적으로 찍으려고 좀 자기적인 느낌이 좀 묻어나고 좀 연출의 오바가 좀 느껴져서 어색하다. 네. 네, 그래도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다음 너는 여기에 없었다. 너는 여기 없었다. 저 이거 아예 스토리 모르고 봤는데 저 제목만 보고 또 포스터만 보고 되게 뭐 끈끈한 인간애를 나타낸 건가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살짝 액션 영화예요. 막 액션? 두드러지는 않지만 액션이 그러니까 장르는 액션이 아니지만 난 뭐 이렇게 사람 죽이고 처음부터 그런 장면이 나와가지고 뭐야 막 싶었지. 호아킨 피닉스 주연 영화고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줘야죠. 호아킨 피닉스가 그 유명한 킬러입니다. 킬러인데 그 살인 청부업자 같은 애인데 얘가 이제 그 또 의뢰를 받아요. 자기 딸이 없어졌으니 그 자기 딸을 빼앗달라. 근데 그쪽 애들을 좀 강하게 밟아주고 복수해주고. 그러니까 호아킨 피닉스가 그 전역한 군인인데 미군인 출신 군인인데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학대당했고 그게 그렇죠. 내용의 스토리상에 이렇게 플래시백으로 보여주는 건 아닌데 암시를 줘요. 어릴 때 학대당했었고 그다음에 군대에서 작전 수행 중에 아주 참혹한 장면을 봐요. 그 밀항을 많이 하잖아요. 컨테이너선에서. 거기서 컨테이너선 몇 달 동안 바다를 건너오다 보니까 컨테이너 밀항한다 하고 체포해가지고 컨테이너를 탁 열었는데 그 안에 다 죽은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제대한 상태에서도 황폐한 삶을 사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뭐라고 하죠? 그 흥신소 그런 거 해결사 일을 하면서 먹고 살죠. 그러다가 어느 유력 정치인에게 의뢰가 들어요. 내 딸이 납치됐는데 인신매매범들 그 사창가를 운영하는 인신매매범들한테 납치된 것 같다. 가서 혼내주고 내 딸을 찾아와라. 그렇게 거기까지 얘기한 거죠. 네. 근데 그 저는 일단 그 영화 계속 보면서 호아킨 피닉스 되게 많이 닮았다. 계속 그러고 났어요. 끝날 때까지 모르고 자막 뜨고 알았어요. 포스터 봐서는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살이 엄청 쪘던데요? 살을 찌웠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기했듯이 미스백이랑 둘 다 소재가 아동학대를 어느 정도 소재로 삼고 있어서 좀 통하는 면도 있었고 다만 이것도 좀 한편으로 뮤직비디오 같았어요. 너는 여기 없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기본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자란 인물이다 보니까 되게 거친 성격인데 그럼에도 이러한 사람도 동반자가 있어준다면 괜찮은 삶이 또 삶을 꿈꿀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3개 반. 이거 로리타물인가요? 동반자가 너무 어린 여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동반자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린데.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에도 동반자가 있어준다면 이렇게 한 줄 평을 했는데, 근데 맞아요. 제가 그 얘기도 하려고 했어요. 이게 레옹처럼 이게 아주 센 성인 남자와 아주 가녀린 어린 여자의 이런 구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애는 이미 다시 학교로 간다든가 이런 생활은 못할 것 같고, 스포를 살짝 또 하자면은 뭐 아빠도 암살당하고 막 어마어마한 조직에 타겟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그 참혹한 짓을 당했고 자기가. 그래서 저는 얘는 일반 사회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고 결국은 호아킨 피닉스가 떠날 것 같아요. 그리고 떠나면 그 떠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주변의 시선이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피해서 이 둘만의 어떤 고소로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3개 반. 저는 이거 영화가 어려워요. 이게 불친절하죠. 불친절하고 또 되게 추상적이에요. 영화가. 왜냐하면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관객한테 정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호아킨 피닉스가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와 그 고통을 대면하고 그 고통스러워하면서 심리의 변화,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내밀하게 그린 영화인데 그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에 공감을 하고 그 사람 캐릭터에 이해가 간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호아킨 피닉스의 고통에 대해서 잘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머리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그게 마음에 그렇게 와 닿냐 하면은 그건 좀 아니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액션이 굉장히 이게 소재 자체가 거치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막 죽이고 여자애를 구해올 때 그 매음굴에서 여자를 구해올 때도 몰살을 시켜요 거기서 그 조직 원을. 근데 망치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거 저 뭐 올드보이에서 따왔나요? 소재를? 해머 아니었어 그 정도? 망치 장도리를 사갖고 와요. 장도리를. 장도리는 뒤에 못 빼는 게 있으니까 장도리 크기의 망치 앞뒤로 되는 작은 망치. 해머가 영어로 망치니까. 그런데 쓱 지나가. 그럼 경비 쓰던 애가 저기 있어서 살살 망치 들고 다가간단 말이야. 그럼 컷이 바뀌면서 쓰러져 있어. 그 사람이 그 경비가 쓰러져 있는데 관자놀이에 뽕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걸로 쓰러져 있고 이런 식으로 액션을 그냥 처리해 버려요. 화려하게 동작을 하지를 않아요. 가장 좀 돋보이는 씬이 있다. 자기 집에 침입하는 애를 제거하는데 한 명은 바로 즉사시켰고 한 명은 치명타를 맞고 이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누워서 같이 노래를 불러 둘이. 그리고 손도 잡아. 그게 왜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장면이잖아요. 이게 이 나쁜 놈들을 죽이는데 그냥 빨리빨리 죽여버려야 되는데. 근데 엄마의 원수인데. 그렇죠. 엄마의 원수니까 엄마를 죽였거든 집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놈들을 그 자리에서 끔살을 하는데 방금 말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사를 시키든가 아니면 엄청 고통을 주든가 보통 영화에선 그럴 텐데 그냥 피만 흘리게 놔두고 옆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손잡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저거 뭐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죽일 놈은 화나서 죽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또 누군가의 원수 짓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청부살인도 했고. 그래서 공감하는 장면인가? 저는 그냥 그 장면 생뚱맞다 생각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얘네들도 결국 시켜서 와서 사람 엄마 죽이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영화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살인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고뇌를 다루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굳이 뭐 생뚱맞게 거기서 너도 원치 않는 살인을 하고 다니냐? 나도 그렇다 하면서 옆에 손잡고 눕는다?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좀 전체 주제나 전개상 생뚱맞긴 한데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저는 장면이었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아까 하던 말을 이어가자면 그 액션 씬이 없어요. 그냥 얘가 망치로 쟤네를 해치웠다 하는 것들만 보이지 액션 씬이 없고 그래서 액션 영화로 보면 실망하고 또 이 사람의 내면을 공감할 수 없으면 또 심리 드라마로서도 실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영화일 수 있다. 미스백과 마찬가지로 하나 주제는 아동학대. 어린 시절에 자기 학대를 당했던 자기 자신 혹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을 타인을 구조해 주면서 스스로도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을 공이 다룬 것 같은데 글쎄요. 미스백이 모르긴 몰라도 조금 더 훨씬 좀 쉽고 좀 장르적으로 감동 있게 쉽게 좀 풀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여기 등장한 여배우 미성년자로 등장하는데 실제 미성년자인 것 같긴 해요. 한 10몇 살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아니 아저씨 예쁜 걸 어떻게 예쁘면 예쁘다고 해야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밀라 요보비치가 처음 스크린에 등장했을 때 제5원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몇 년 지나면 헐리우드를 굉장히 좀 헐리우드에서 주목할 만한 위치에 올라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데뷔작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호아킨 피닉스 어깨 골격이 좀 짜고 났어. 한쪽 어깨가 삐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분장인가 한쪽 어깨가 꼽주처럼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거 좀 궁금한데 아시는 분 있으면 메일 좀 달아주십시오. 저기 아말감에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달아줬어요. 메일 댓글 달아주세요. 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스타이즈 본을 봤는데 저는 레이디 가가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그 본 얼굴을. 그러니까 항상 분장만 하는 것만 보다가 그래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가가의 얼굴과 연기를 처음 봤고 쿠퍼의 기타와 노래를 처음 들었다. 그리고 지느는 해와 라이징 스타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생경한 것. 그러니까 보통 지는 해와 라이징 스타 대결을 많이 영화에서 다루는데 이거는 대결이라기보다
그 멘토와 멘티 관계 그리고 또 남녀의 사랑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3개 반 아주 엄청 재밌지는 않았고 괜찮네 영화 뭐 볼만하네 3개 반 정도.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말하고 싶었던 건 앞서 2편인데 지금 시간이 없네. 시사회로 봤습니다. 알리바이닷컴 이거 있잖아. 이거 문지기님은 재밌게 보고 이 작가님은 조금 불편해할 것 같아요. 불편할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재밌게 봤는데 미스터 히치란 영화 있었잖아요. 윌 스미스 나온 거. 옛날 막 헌팅 기술 같은 거 가르쳐주는. 코치죠. 코치 우리나라에는 코치로 나왔죠. 미스터 코치인가? 미스터 히치. 히치. 데이트 코치가 카피였고. 치. 네, 맞을 거예요. 그리고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고 또 우리나라에 와 있잖아요. 저는 2편 다 되게 재밌게 본 영화인데 근데 이 2편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속임수를 쓰는 거잖아. 상대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저는 미스티치나 시라노 연애 조작단 정도를 재밌게 보고 또 덤앤더머가 되게 더티 유머잖아요. 근데 덤앤더머 정도도 재밌게 본다면은 알리바이닷컴 마음껏 낄낄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프랑스식 유머인데 제가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제가 말했던 공식이 뭐였지? 다 나옵니다. 성적인 코드가 섹스 코드와 맥락이 있어야 되고 이게 보면은 머리 쏙 그쵸. 튀어나왔어. 진짜. 이걸 생각하고 보잖아요. 트라우마 생기는 거. 생각하고 보잖아요. 다 들어맞아. 다른 게 있어. 기존의 프랑스 코미디랑 좀 다른 게 거기서 또 한 템포 조금 비틀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어. 그러니까 기존의 프랑스 유머 플러스 덤앤더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 미국식 유머가 이제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슬랩스틱이나 좀 더러운 유머도 많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장면이 있어. 여주인공의 엄마 아빠가 잠깐 나오는데 이 엄마가 만취했어요. 만취해서 음주운전을 하는데 여기서 음주운전은 번죄도 아니야. 그 영화에선. 근데 음주운전한테 차가 일반 차가 아니라 그 골프 칠 때 타는 차 정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관광용 차? 골프 카트. 카트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전력 질주로 달려. 취해가지고. 그 남편은 옆에서 막 쩔쩔 매고 있고, 여보, 안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온갖 민폐를 끼치면서 막 간다? 그러다가 그 해변까지 이 차가 달리는데, 해변에 모래성이 클로즈 아웃되면서 쫙 이렇게 비춰져요. 그러면서 그 10살 정도 되는 애가 그 모래성 앞에 셀카를 이렇게 찍으려고 해. 근데 이 차가 애를 쳐. 모래성이 아니라 모래성을 찍을 때 그러니까 한 템포 비틀. 근데 여기 보면은 온갖 그 애를 치는 장면, 뭐 동물을 어떻게 학대하는 장면부터 해서 되게 불편한 장면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영화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욕하는 거 이해돼요. 근데 저는 계속 그냥 낄낄대면서 봤습니다. 내가 불편할 그 강아지를 진짜 함부로 대한 씬 몇 개 나와요. 안 불편해. 뭐 영화인데 뭐 어때? 근데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막 동물이 막 고통당하면 못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동물 죽는 장면 못 보겠다. 근데 뭐 그거 있다고 그 영화 고통 당해 막 여기서 보면은 그걸 가지고 영화를 뭐 불편해하거나 그러지. 근데 안 보고 말지. 알리바이닷컴 되게 낄낄거리면서 볼 수 있고요. 프랑스식 유머의 비튼 영화를 아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격주간 1위 아직 안 나왔는데 바로 이 영화 어제 문화의 날에 본 완벽한 타인. 이거 쿠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별 무려 4개 반 줍니다. 스토리 전혀 모르고 누구 나오는지도 모르고 봤어요. 배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시간 맞춰서 문화의 날 때 본 건데 객석이 꽉 찼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문화의 날이니까 꽉 찼겠죠. 근데 관객들도 저도 계속 빵빵 터지다가 이렇게 숨죽였다가 이게 그 뭐라 해야 돼? 제 한줄평은 딱 하면 들었다 놨다를 엄청 잘하는 거야. 되게 웃기다가 막 무서웠다가 그러면서 제가 이거 한줄 평을 이렇습니다. 우아한 동상이몽 스릴러. 그리고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프랑스어 유머보다 세련되고 그러니까 프랑스식 유머보다 세련되고 헐리우드 플롯보다 리얼하다. 좀 극찬을. 올해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완벽한 타인. 요거 얘기거리 되게 많은데 이거 일단 오덕 청취자분들 꼭꼭 보시길 바랍니다. 끝나네 완벽한 타인. 네, 서치가 3주 동안 1위 했잖아요. 저한테 완벽한 타인도 한 3주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격주간 순위 해봤는데요. 저기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완벽한 타인 꼭 보세요. 안녕.